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일본, 중국은 반대로 한국의 길은 미국 연준이 다시 또 금리를 0.25%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 최종 결정 전에 금리 인하도 검토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은행 시스템 안전위의 모든 수단을 사용, 금융 안정, 인플레 억제, 두 마리 토끼. 이 연준이 사실상 금리를 스스로 지금 완전히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많은 언론들이 보면은 또는 경제 전문가, 교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은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라는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국제 전략, 국제 정세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는 투기 자본들 또는 작전 세력들 이런 거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겁니다. 특히나 연준이라는 곳은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앙은행인데요. 한국은행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 한국은행은 한국 국가기관이죠.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은행연합회예요. 민간은행연합회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을 국가기관으로 설립하라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부터 만약에 제가 미국 대통령이라면은 연준을 저거를 국가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살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조용히 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게 바로 돈이고, 그리고 미국의 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달러 패권, 그러니까 세계 지배의 근원이 바로 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 현상을 그냥 경제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연준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비밀로 붙여져 있는 거죠. 비밀로. 근데 사실상 역사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은행을 이런 사기업들이 중앙은행을 영란은행을 사기업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영국은 바꿔버리죠. 국가은행으로. 근데 아직도 미국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연방의 국가들, 연방이 모여가지고 그 중심에, 그 돈의 중심에 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자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다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유대자본. 또 이 유대자본들이 얼마나 많은 투기자본들, 또 작전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다 뭉쳐 있는 게 그게 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누가 연준을 중앙은행화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마 미국이 붕괴되지 않을까. 반발하겠죠, 자본들이. 그래서 투기 자본들, 화폐 권력들이 반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화폐가 존재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제 연준이라는 기관이 들어서가지고 화폐 권력을 잡았는데 세계 화폐 권력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연준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 연준은 사기업은행 연합회고 민간은행 연합회다. 그리고 그 뒤에는 유대자본이나 투기자본들이 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그 투기자본들의 잔머리를 읽어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전문가다, 경제 교수다, 경제 관료들은 현상만 보는 거예요. 물가가 왜 올라가지? 왜 경제에 이렇게 실물 경제에서 어려움이 있지? 요것만 보고 거기에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서 어떻게 해요? 위에서 투기 자본들은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들을 가지고 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서 누가 장난질을 하고 있나, 누가 조종을 하고 있나 라는 것을 저는 면밀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과 일반 경제학자들의 분석은 아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경제학자들은 아주 그냥 그 현상, 경제 현상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꼭대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투기자본들, 또 연준의 배후 세력들, 또 미국이라는 이 4차 산업을 독점하고자, 그리고 달러 패권을 통해서 기축통화 독점을 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중국 패권,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브릭스 해가지고 중국,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이 지금 사우디나 이란, 여기까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미국 연준의 화폐 권력에 도전하고 있는 세력들인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과거에도 전라도, 경상도 나누고 막 싸우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해외 활동을 19년을 해왔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제가 봤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베트남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베트남만 해도 3개의 각축장이 되고 있어요. 각축장. 네,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은 많은 인구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인구 문제가 생기고 중소기업의 근로자 문제, 간병인 문제가 생기는데, 한국은 지금 이제 막 베트남에서 간병인을 모집을 해야 한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베트남 시골까지 63개성을 다 다녔는데, 가보면은 이미 시골까지 막 독일에서 들어와서, 또는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미 막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근로자들을 뽑아가고 간병인들을 뽑아갈 준비를 하고 이런 걸 다 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에 가면 일본 학원들이 막 있어가지고 일본 어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갖고 근로자로 데려가고 있어요. 한국은 아무런 체계가 없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비자 장사하고 있고, 비자 매매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영사관, 대사관에서 비자를 접수해야 되는데, 그 밑에다가 비자 접수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비자 접수 센터에서 비자 서류를 접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중간 경로에서 뭔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서. 그 책임은 여기가 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자 장사를 통해서 정치권이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 게 아니냐. 갑자기 막 비자를 확 풀어가지고 한 2천만 명, 3천만 명에게 비자를 주겠다. 그 2천만 명, 3천만 명 그 비자 피가, 그 비자 비용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얼마나. 이거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모든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다 연관이 되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키워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월이 이렇게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해요? 현상만 보는 거예요. 개미들처럼 현상만 보고,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갔어. 우리 금리 차가 벌어졌어. 그래서 우리 빨리 금리 올려야 돼.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금값이 왜 올라가냐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를 분석하고 있어야 돼요. 달러하고 금은 반대예요. 안전자산이다라는 거예요. 안전자산. 그런데 강달러가 될 때는 금값이 내려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 달러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금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투기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막 부추기는 거예요. 야, 미국의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야, 한국 니네들 금리 안 올리면 니네 다 죽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막 거기에 막 불안해가지고 안 되겠어. 우리 빨리 금리 올려 하는데 우리는 기업들 다 죽고 가게가 다 죽어가고 있어. 그럼에도 계속 금리 올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본이나 중국이 왜 금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하고 금리 차가 얼마나 나냐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네, 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금리를 내리고 있고 동결하고 있어요. 또 신흥국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어.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연준이라는 사기업 은행연합회, 그들은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고 있지 세계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분석해 가지고 그들의 머리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전략을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책사인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책사가 없는 거예요. 책사가 그냥 다 개미들처럼 미국 금리 올렸어, 빨리 금리 올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이창용이다. 한국은행 이창용이. 나라 망가지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미략도 할 수 있어요. 미국과 미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무제한적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미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략들. 그래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었던 이런 나라들, 뭐 EU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또는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미략을 해가지고 장난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투기 세력의 중심에 그들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게 누구예요? 일본은 굉장히 교묘하게 그걸 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부의 적 같은 존재고, 중국은 싹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보고, 아, 니네 그래? 우리는 금리 내려. 거꾸로 간다,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도 금리를 내렸어. 왜 금리를 내렸어요? 베트남도 엄청난 외세 공격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노련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어디예요? 베트남은 아주 교묘한 외교수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미국의 적도 아니고 중국의 적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득을 취해서 완전히 고래 싸움에 베트남은 떡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때 해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머스크는 미국 연준 지역은행 못 살리면 대공황에 직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머스크가 이제 연준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머스크는 파월 버란드 이번 주 금리를 그러니까 0.5죠. 그러니까 5% 포인트를 내려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bp 내려야 된다. 그래서 머스크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해오는 거죠. 이 사람은 실물 경제를 아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근데 이 파월이라는 존재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꼼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꼼수. 미국의 달러 패권을 쥐기 위해서, 4차 산업 패권을 쥐기 위해서 바이든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은 전쟁위기 무기 팔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해가지고 모든 제조는 미국에서 하면서, 미국이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경기가 과열되면서 지금 진짜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돈을 막 풀어냈어요. 팬데믹 때 돈을 막 풀어내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대처를 일부러 늦게 해가지고 강달러를 만드는 전략을 썼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쟁 위기 뭐 해가지고 이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먹혀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안 먹혀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 짓고 막 하는데 경기가 과열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이런 아주 딜레마에 빠져버린 게 지금 미국이다. 미국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금값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달러가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더딘 중국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서 95조 원을 푼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이게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이 금리 1%를 인하했어요. 인하했죠. 여기도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캐나다도 금리 인상 중단 동결을 주요국 중앙은행 처음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안 속는 거예요. 미국의 전략에 속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미 금리 역전이 1.5%포인트가 벌어졌다. 22년 만에 최대다. 여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여기에 이제 또 투기 세력들이 장난음질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원하는 거야. 빨리 금리 올려, 한국. 니네들도 금리 올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일본과 중국을 바라보고 베트남, 이런 나라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본 기준금리 동결,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동결해버린 거죠. 그리고 대규모 금융 완화를 지속한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보 집에 돌반지 몇 개나 있지, 금값이 금값 됐다. 금값이 올라간다라는 건 뭐예요? 달러가 위험자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이 안전자산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CS 쇼크, 미국 국채금리가 폭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받쳐줬던 것은 과거에는 금태환제, 금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달러를 가져오면 그게 없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존하고 있는 건 국채예요. 국채. 미국은 안전자산이다. 그리고 미국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이 채권이다. 근데 이게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달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페트로달러, 우리가 석유 원유 결제는 무조건 달러로 한다.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이란이 중국과 손을 잡았죠. 이제 이건 뭐냐면 페트로달러에 대한 도전이다. 앞으로는 미국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는 전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 세계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1년 동안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은 전쟁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지금 전쟁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바이든 은행 위기 진정, 네, SVB 시그니처 경영진 다신 은행일 못하게 해. 이게 지금 바이든이 한마디로 말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연준하고. 지네가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은행들이 지금 파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유동성도 떨어지게 되고 신뢰도 떨어지게 되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예금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제 많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일반 대중은 모르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고 연준이 얘기하니까, 아, 잘못은 이 은행들 경영진이 잘못했구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캐시우드는 SVB 시그니처 은행 파산은 연준 책임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다.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금리 인상 각자 도생의 길로, 신흥국은 금리 인하 채비라고 있다. 금리 인하 채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는, 이 돈은 모든 게 다 집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돈에 정치, 경제,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의 욕망, 이기심, 이런 게 여기에 다 집약된 게 바로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 중심의 돈을 연준이 장악하고 있고, 그 연준의 배후에 유대 금융 세력들이나 이 작전 세력들, 또 이 투기 자본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들의 머리를 분석하지 않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현상만 가지고 분석한다. 이거는 죽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전문가나 교수나 또는 경제 관료들이 매일매일 쏟아내는 거 보면은 아주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왜? 위에서 갖고 놀고 있는데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현상 속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위에서 비 뿌리면 우산 쓰고, 위에서 눈 뿌리면은 아주 파카 입고 이런 식으로만 행동하고 있다. 네,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빨리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한미 금리차 때문에 금리 올려야 된다라는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타나가지고 저 미국의 연준을 국가은행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계는 달러나 위안화나 니네들 그게 종이짝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태환제를 해라. 우리가 달러나 위안화를 갖다 주면은 금으로 바꿔줘라. 이런 식의 명확한 그 돈의 가치를 기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세계 시민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그냥 안타깝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창용, IMF 간부 출신 이창용, IMF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창용을 빨리 해임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관료들을 싹 해임하고 완전히 이 국제 상황 그리고 투기 자본 세력이나 연준의 머리를 치고 나갈 수 있는, 적어도 일본이나 중국 같이 자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낼 수 있는 그러한 경제로 돌아서야 된다. 그러니까 전략적 경제 대응이 아니라 현상적 경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뉴스에 그냥 경제 교수, 경제 전문가, 경제 관료들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은 미국이 금리 올렸으니까 우리도 금리 올려야 돼요. 자금 유출돼요. 우리 경제가 폭삭 망하면 자금 다 유출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